이번에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뉴욕으로 연결해서 ETF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고 있고 이 시기가 지나면 빅 이벤트, 중간 선거가 진행이 되죠. 지금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상황이 어떤지요? 네, 11월 8일에 있을 중간선거가 빅 이벤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여러 정책들이 막힘없이 통과가 잘 되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상원과 하원이 나뉘는 정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40% 정도로 아주 좀 낮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경제 그리고 물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하원은 435석, 전석을 다시 뽑는데요. 현재는 민주당이 50%를 살짝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으로 넘어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번에 100명 중에 35명을 뽑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당이 다수를 지킬 확률이 더 높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원, 하원이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JP모건의 자료에 따르면은 과거 중간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을 집권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12.9%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다 상하원을 장악했을 때는 9.9%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분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거의 경우에 보니까 7.9%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었습니다. 또 양당 분리가 되었던 경우가 하지만 61%로 가장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하원이 분리가 됨에 따라서 정책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시나요? 네,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미국 재건 정책, Build Back Better이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보면은 기후 변화라든지 클린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부흥을 위한 이런 부양안에 클린 에너지에 관련된 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이런 클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았었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클린 에너지가 중요한 정책이긴 합니다만 급진적으로 진행을 함에 따라서 오히려 에너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에너지 기업들이 재정 상태가 조금 불건전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클린 에너지 인프라 비용에 드는 비용들이 상당히 거대하다 보니까 공화당은 좀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정부의 클린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약간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바마 케어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클린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유엔 차원 그리고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아예 되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정책들이 있겠지만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합법화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는 40개 주가 합법화를 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틀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계속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제 국방비 증가,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도 대만이랑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도 있고 약간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방비에 대한 증감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국가 간끼리 생기는 사이버 전쟁은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다 보니까 양당은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방비 그리고 사이버 보안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가하면서 더욱 중요시 여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방과 사이버 보안,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제 공통 과제로 여기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ETF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국방 관련 ETF로는 PPA가 있는데요. 우주 항공 방위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규모는 한 2조 원 정도 수준이고 보수는 0.61% 수준입니다.
올해 성과는 마이너스 1% 정도로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선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이버 보안 ETF로는 버그라는 ETF가 있습니다. 보수는 0.5% 정도 수준이고요.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올해 성과는 마이너스 25% 정도 수준으로 S&P 500보다는 상당히 조금 좋지 않지만 나스닥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 글로벌X 한동훈이었습니다.